지금 뭐 중국 이게 이제 유튜브니까요. 정확하게 뭐 쇼핑의 이름을 말해도 상관없으니까. 네. 선전은 아닙니다. 예. 네. 테무라고 SNS에서 저도 가끔 봤어요. 많이 나오죠? 예, 엄청 나오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을 주로 SNS 쓰는데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앱을 가입은 안 했거든요. 네. 한번 이렇게 쑥 들어가 봐요. 근데 막 이게 뭐 빙글빙글 돌면서 마이너스 87%, 마이너스 97% 할인, 네.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네. 복권 당첨되듯이. 그러면서 뭐 10만 원짜리라고 여겼던 거를 2,000원에 판다. 네. 근데 이제 일단 저는 이 업체가 오늘 원고 보기 전까지 중국 업체인지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 뭐지? 뭐 속이는 건가? 그래서 이제 절대 앱을 안 깔았어요. 예. 그리고 그냥 보고만 있는데 이게 중국 쇼핑 앱이라면서요? 네. 네. 요즘 중국 쇼핑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눈독을 들이고 본격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요새 그래서 C-커머스라는 말을 써요. 차이니스 커머스? 차이니스 이커머스. 차이니스 이커머스. 예. 네. 원래 이쪽에서는 신조어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예.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해주시고. 일단 그러면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 시장 점유율이 지난달 점유율이 이달에 나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지는 않는데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물건을 사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거 우리가 직구라고 얘기를 해요. 예, 직구. 직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조 2천억 원 정도를 직구를 했어요. 6조 2천억? 근데 그중에서 25-6% 이상 이렇게 우리가 중국에서 샀다고 하는데 조금 더 통계를 땡겨서 23년 거를 봤더니 놀랄만 합니다. 22년에 한 25% 정도 중국에서 직구를 했는데 23년 시장을 보니까 건수 기준으로는 58%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구한 것의 전체 총 건수에서 58%를 중국에서 샀고요. 해외 직구의 58%가 중국에서 산 거예요? 그 다음에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땐 36%입니다. 그러니까 좀 저가 중심으로 샀다고 봐야 돼요. 그러네요. 그죠? 예, 건수는 많은데 금액은 적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동안은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좀 발품을 팔고 좀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직구를 해서 물건을 샀어요. 그런데 이제 C-커머스가 한국에 들어와서 여기 있다.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여기서 사면 알아서 배송까지 다 해줄게 이렇게 돼버린 거죠. 우리가 전체 이커머스 시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커머스 시장이 제가 정확하게 전체 우리나라 소매 매출의 30% 정도가 됩니다. 소매 매출의 30%? 제 기억으로 한 100조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100조 넘죠. 100조 좀 넘죠. 소매 매출 한 600조 정도 600조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한 120조 정도라고 잡는다면 그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한 120조, 150조 시장에서 아까 그 직구가 38% 액수로 38%면 120조에 38%인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직구 전체가 6조가 좀 넘는데 그 중에서 직구 전체가 6조가 넘는데 직구 우리나라가 주로 직구하는 데가 미국, 일본,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상품을 하나 내가 직접 주문해서 직구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190달러만 넘지 않으면 150달러만 넘지 않으면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직구를 해요. 한국보다 좀 싸니까? 많이 싸지요. 많이 쌉니까? 많이 싸고 관세도 없고요. 관세도 없고 150달러까지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 직구는 다 그렇습니다. 중국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무역이라고 하는 행위가 있었어요. 제가 무역업자면 한 컨테이너, 10컨테이너 이렇게 덩어리로 사오던 이 물건. 그래갖고 관세 내고 통관 절차 거치고 한국에 와서 이윤 붙여서 판매했었어요. 컨테이너 장사를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파편화돼서 하나씩 날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도 바꿀 수 있고요. 그럼 그동안 그 유통업체들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보다 물건이 싼 곳에서 물건 조달해서 무역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한국에 가져다가 홈쇼핑이든 오픈마켓이든 여기다 갖다 놓고 이윤 붙여서 물건 팔았어요. 그랬죠. 그런데 이게 구조가 이제 바뀌어서 직구를 통해서 개별 소비자들이 샀었는데 그것을 그 직구의 대상이 됐던 주로 중국 이 온라인 쇼핑몰들이 직접 한국에 들어온 거죠. 아, 중국에서 우리로 치면 과거에 인터파크 같은 것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게 테무입니까? 처음에는 가장 먼저 들어온 거는 알리. 그러니까 중국의 그 유통 그 기업 중에서 혁신적이고 가장 커다란 기업이 알리바바잖아요. 알리바바는 국내용으로 중국 국내용으로는 타오바오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들이 해외용으로 만들어서 런칭한 것이 알리익스프레스, 우리 줄여서 알리라고 부릅니다. 알리는 재작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작년에 우리나라에다가 돈을 많이 들여서 물류 기반을 만들고 공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또 그 유통 대기업 중에서 핀로더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테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이제 크로스 보더 이커머스 이렇게 부르는데 국경을 넘어가는 직구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이트를 만든 것이 플랫폼을 만든 것이 테무예요. 테무는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을 초토화시키고 이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미국을 초토화시켰다는 게 어느 정도를? 1년에 한 100%씩 성장했고요. 와. 그다음에 미국에 가면은 왜 그 싸구려 파는 그 달러샵 같은 거 있잖아요. 달러샵 있죠. 그들이 저 시장 점유율이 15% 20% 이렇게 빠질 정도로 해서 미국에서 곧 저가 유통업체 중에서 3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마트 주가가 빠졌구나. 그래서 월마트 주가가 빠졌어? 이게 다 연관돼 있죠. 그렇군요. 근데도 아마존은 미국에서 지금 살아남았잖아. 그거는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이야기까지 같이 결합해서 하면 진짜 재밌겠다. 그러니까 한국. 그런데 소비자들이 가격에만 민감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테무나 알리가 경쟁력을 가지는 그런 이 시장이 있고 이게 지금 가령 월마트 가면 미국의 월마트 가면 뭐든지 다 있어요. 근데 코스트코 가면 뭐든지 다 있지는 않고 하여간 코스트코에 가면 싼 게 있어요. 사람들 인식이 그래. 그리고 일부러 그 유통업체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런데 이 테무나 뭐 이런 것들은 제 느낌에 제가 뭐 잘 보지는 않았지만 뭔가 공산품에 이런 제가 꼭 필요하지 않는 것만 쌀 것 같고 나머지는 없을 것 같은 거야,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거 뭐 가격 깡패라고까지 불린다는데 진짜 싼 건지, 그리고 그 제품을 믿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제품이 좀 한정적인 게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상품의 기본적인 구성은 그 플랫폼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류도 팔아야 되겠다, 뭐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상품을 갖다 올려놓는 것은 셀러라고 하는 벤더들이 갖다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장사가 될 것 같고 내 상품에 맞을 것 같으면 상품을 올려놓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내가 상품을 좀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조달 가능한 상품이 있으면 그 플랫폼에 접촉을 해서 그 규정에 맞추어서 상품을 올려놓는 거고 그 상품을 팔면 한 개를 팔면 두 개를 팔면 거기에 몇 %씩 수수료를 지불하는 구조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상품 전체를 오프라인 매장 월마트나 코스트코나 이런 곳은 공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공간도 제한되어 있고 그 기업의 상품 계획 우리가 MD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머천다이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상품을 구비를 하죠. 우리가 그걸 유통에서는 구색을 갖춘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예. 구색을 갖춘다고 얘기를 하는데 월마트처럼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 경우에 우리 구색이 넓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상품만 많은 경우는 구색이 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온라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농수산물이나 이런 거는 팔기 힘들 거 아니에요. 배송일이나 아무리 중국이라도 한 나흘은 걸릴 텐데. 중국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은 우리가 구매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어렵겠죠. 그건 이제 국내 시장이 좀 지켜갈 수 있는 부분들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만일에 물류거리가 더 짧아진다면 물류 환경이 좋아진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몇 년 전에 하노이를 갔어요. 하노이를 갔더니 하노이에 한국 업체 이마트가 그때 있었는데 딸기를 팔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딸기를? 왜냐하면 기후상 베트남에서 딸기 재배 못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항공편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비행기로. 그래서 그러니까 냉장해가지고 냉장해가지고 항공편으로 가져왔는데 그럼 이게 물류비랑 다 커버가 되느냐 그랬더니 베트남에서 딸기 한 10개 정도 한 팩에 넣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 원 정도면 굉장히 비싼 건데 그때 당시에 이마트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이 한국 사람들은 사 먹네. 꽤 부유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사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물류가 커버가 되면 된다는 거죠. 만일에 중국에 있는 어떤 식품이 하루 이틀 정도의 배송거리에서 들어오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수요가 높은 상품이라고 하면 옵니다. 지금 물류 우리가 흔히 이제 풀필먼트라는 얘기를 하는데 풀필먼트의 경쟁력들 부분들을 보면 소비자 수요가 있으면 대부분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뒤에 뭐 또 시간이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럴 거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도 그 이야기도 해야죠. 근데 물류 거리가 하루 이틀 정도에 커버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한다면 생물도 배송할 수 있다. 근데 얼마나 싼 거예요? 이 중국 업체들이? 그거는 얼마나 싸다라고 이렇게 단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상품에 따라서 다르겠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 업체들이 한국의 상품을 의도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자 온라인 시장에서 네트워크 경쟁력이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제가 휴대전화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저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자님도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으면 둘이 전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네트워크.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00만, 2000만이 되면 훨씬 더 가치 있는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늘어나고 사용할 가치들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가치는 가입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요. 가입자 더하기로 비례하는 게 아니라 가입자 수의 제곱이다. 그러면 1000만 명이 가입하면 1000만 명의 제곱이 되는 거고 100명이 가입하면 100의 제곱밖에 안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그 오프라인 업체가 있다고 하면 오는 사람이 많아야 매출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소문도 나겠죠. 그렇죠. 그럼 온라인 업체는 누가 많아야 됩니까? 여기에 그 온라인에서 물건 사려면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앱 다운받은 사람 많고 그다음에 상품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아까 얘기했던 가입자 수가 많아서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특정한 이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수익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점까지 우리가 그걸 갖다 크리티컬 매스라는 말을 빌려다 쓰는데 이거는 뭐 원자력에서 쓰는 말이지만 크리티컬 매스를 통과할 때까지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만 있으면 투자해서 그 덩치를 키워나가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의 업체 중에서 이제 흑자를 달성한 업체가 나왔죠. 쿠팡. 그동안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쏟아부었죠. 근데 그럼 지금 이제 보면 우리나라 전 연령층을 통틀어서 앱 다운로드 그 숫자가 1위인 것이 쿠팡입니다. 그리고 공급자도 많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그 중국 업체에서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 논리적인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중국 상품을 구입할 때 거쳐왔던 유통 경로들 중에서 두세 개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걸 빼고 그리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만국 우편연합인가 어디에서 그 기구에서 거기는 또 뭐 저개발국 뭐 이래서 우편 요금도 싸서 배송 요금도 싸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도 있고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직구 형태로 들으면 관세도 안 내지 않습니까? 아까 150불 이하는 그런 데다가 뭐 입점 수수료도 안 받겠다, 뭐도 하겠다, 뭐 이래서 비용을 전부 저렴하게 해주면 판매는 초기 프로모션 비용이네. 그렇습니다. 근데 고객들을 쫙 모으려고 하는, 유인하려고 하는 그거를 버텨나갈 수 있는 자금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테이무나 이런 알리 같은 회사들은 중국에서 굉장히 큰 회사들이 뭐 회사입니까? 지금 아까 알리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고요. 시가총액이 뭐 한 260조 뭐 이렇게 되죠. 260조. 그 안팎되고 또 저기는 테무는 이제 핀도더라고 하는 그것도 유통 재벌 기업인데 그것도 한 250-6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기업 내부의 역량, 그다음에 뭐 중국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이라고 하는 그들이 볼 때는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미국을 초토화시켰다고 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시장 3억 5천만에 뭐 평균 그 GDP가 1인당 GDP가 한 7만 불 가까이 되는 그런 나라죠. 근데 우리는 한 3만 5천 불 정도 되는 나라에 5천만 명의 인구인데 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아까 말씀하셨던 쿠팡이랄지 여러 유통업체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특성들을 보면은 잘 뭐랄까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들도 좀 있고 그런데 한국인이 한국을 볼 때 한국 뭐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명품들이 테스트베드로 우리나라를 많이 선택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됐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매 유통 시장이 뭐 전체 전체 산업 중에서 놓고 보면 한 8-9%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해야 될지 먼저 개발된 나라라고 해야 될지 뭐 영국이며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을 보면 높은 경우에는 유통산업이 한 15%까지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 2배까지 되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통산업은 아직도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산업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 소매 매출 중에서 한 30% 정도를 온라인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온라인 뭐 전자상거래 침투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네요. 근데 이건 더 높아질 개연성이 크다. 그렇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소매 매출 중에서 온라인에서 파는 비중, 전자상거래 비중을 보면 우리가 영국 다음에 두 번째예요. 그래요? 온라인으로 많이 삽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그러면 얼마나 사느냐 보면은 홍콩 같은 경우 3,100불 정도 1년에 국민 1인당. 근데 미국은 한 3,100불. 우리가 2,995불. 미국과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 소득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훨씬 많이 사는 거네. 근데 2배 정도 더 사는 거네. 그건 아주 독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나라가 넓고 막 이래서 원격 소비의 욕망이 있는 나라일 수밖에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딱 배달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어느 순간부터 빠른 배송 뭐 여러 가지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풀필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풀필먼트가 특화되면서 이제는 다 온라인으로 사는 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그게 업계의 자본 같은 건데 업계의 슬랭 같은 용어인 것 같은데 풀필먼트라는 게 충실하게 이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 슬랭은 아니고요. 물류에서의 전문 용어입니다. 물류에서의 전문 용어입니까? 물류는 이 전자상거래 이커머스가 일어나는데 물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풀필먼트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2004년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크리스마스 때 토이저러스라고 하는 그 어린이 용품 회사에서 장난감 가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배송 다 해줄게. 그리고 막 주문을 받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그거 선물 사서 붙여주고 갖다 주는 거 불편했던 사람들이 야 이거 잘 됐다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폭발적으로 주문이 들어옵니다. 예. 근데 이들은 아무 생각 안 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배송회사 맡기면 돼. 라고 생각을 했죠. 토이저러스 본사에서는 예. 예.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배송회사들이 여기까지 그리고 막아버립니다. 우리는 캐파가 안 돼. 여기까지밖에 배송을 못 해. 그렇겠다. 그래가지고 대량으로 미배송이 나오죠. 2004년에. 난리가 한번 났었구나. 그래서 그러면 토이저러스가 그걸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예. 배송 하나 못한 거당 $100짜리 상품권을 줘서 막습니다. 고객들에게? 예. 엄청난 수업료를 낸 거죠. 미국에서 꼬마들한테 주는 선물이 10불, 20불짜리인데 그러면서 네. 물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게 돼요. 아. 그러면서 그 시점부터 택배회사나 배송회사들이 우리는 물류업체 아니야. 우리는 이비즈니스 업체야.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죠. 우리는 고객들의 충실한 이행을 담당해 주는 거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품을 소싱하고 그걸 분류하고 피킹하고 포장하고 배송하고 나중에 반품 회수하고 이 전체 부분들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물건을 사고 돈을 내고 하는 요거는 아주 짧은 과정이지만 그러네요. 그것이 완료되는 그 뒷일들이 굉장히 섬세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풀필먼트라고 부르고요. 그거를 풀필먼트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아마존이고요. 그러겠네요. 아마존은 항공기를 수백 대를 보유하고 그걸 직접 배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이 풀필먼트 경쟁력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느냐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로켓 배송, 새벽 배송, 당일 배송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커머스를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우리는 이미 길들어져 버렸구나. 예.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이제 대담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예. 제가 어떤 통계를 봤더니 각 나라별로 얼마나 빨라야 퀵 딜리버리 긴급 배송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유럽이나 미국은 일주일이면 오케이. 일주일이면 괜찮은 거야? 동남아 이런 데는 한 3일까지 봐줘요. 한국은 당일 배송이에요. 그렇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그분들에게 그러다 보니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이커머스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나라고 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는 나라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뭐 외국 업체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배송 문제를 걱정 안 해도 돼요. 한국까지만 갖다 놓으면 돼요. 그렇구나. 물류가 워낙 발달해서. 그래서 지금 테무가 어떤 방식을 쓰느냐면요. 완전 위탁이라 그래가지고 물건을 셀러들이 중국의 셀러들이 물건을 한국 사람들한테 주문을 받으면 테무의 물류센터까지만 갖다 놓고 나면 자기네들이 한국으로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한국의 테무 물류센터에만 갖다 놓으면 중국 현지의 물류센터에만 갖다 놓으면 중국 현지의 물류센터에만 갖다 그러면 놓으면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한국에 갖다 놓고 한국에서 택배로 붙여주니까 그러니까 이틀 3일 배송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만일에 중국에 있는 각각의 셀러들이 개별적으로 그것을 배송을 감당을 하면 그럼 우리나라에서 아마 배송 대란이 일어나고 아주 어려울 텐데 그렇겠지. 이런 방식을 좀 택하고 있죠.